사실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진 표결이 3개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무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건데요. 이걸 보면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이 6표, 무효가 4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9표에서 최대 39표까지 나왔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총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장계빈님 먼저 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당분간은 이재명 당대표 가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분란이 되게 커질 거예요. 특히 이제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놈이 우리를 배반했어? 색출해야 돼. 그런 인간들 정치 생명을 끊어야 돼. 라고 해서 강하게 본인들 생각과 주장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명 그룹에서도 강하게 비명 그룹들 또한 가결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당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정권 견제해야 되겠어, 정권 심판해야 되겠어 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 더 높아졌다. 그 이유랑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차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일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대단히 어려워졌고 큰일 났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김 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원의 당원 대의원 뭐 중앙위원 77.7%가 뽑아놓은 당대표를 수박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노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번에서 소위 말하는 찬성표가 나온 것이 28표 정도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29표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전화람의 계산법이 있어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하면 너무 인신공격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28표 정도인 걸로 보는데, 대략 40명 정도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상수로 있는 겁니다. 네. 그중에서 20명이 지난번에 찬성을 던지고 나머지 10명이 기권 무효 등을 했는데, 기권 무효는 무슨 말이냐면 나로서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번에 또 되면 나는 찬성을 던질 수도 있으니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도 체제를 바꾸든가 아니면 대응을 달리하라라는 무언의 주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20명 중에서 10명이 넘어와서 찬성을 던져서 가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그렇죠. 때랑 2월이랑 지금이랑 무슨 뭐 상황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건 없는 건 거예요. 그냥 그때도 40이고 지금도 40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60이나 80으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당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어떤 쪽에 가치 판단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뭐 찬성하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란 구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당내엔 그런 정치적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40명인데 전체가 170명 규모잖아요. 민주당, 범민주, 뭐 무소속까지 하면, 그럼 이들의 비중이 대략 한 25에서 27%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상존하고 있는 비주류의 움직임을 보인 게 한 축이 있고, 제가 정당 정치를 이 밖에 있는 엘리트들이나 기자들이 잘 못 보는 거 항상 지적하는 게 그룹핑이거든요. 당내는 어쨌거나 정체성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계파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정세균 의장 이런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영입해서 공천을 보장해주고 자기 식구를 키워서 SK계라는 걸 만들 능력이 있었고,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민평년, 뭐 민주주의 4.0, 더미래 뭐 이런 식의 모임들이 존재를 하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상호 유대적으로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주로 큰 소리를 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를 들어 반대 의견 내는 이상민, 조응천 이런 분들은 이런 조직 소속이면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치는 원래 그렇게 조직으로 모여서 패거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밖에서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다 기미사파, 장의사파 나눠서 싸우고 그런 속에서 어느 조직이 더 발전하느냐 영업팀하고 총무팀하고 싸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흐름 안에서 보면 이번이 지난번에 비해서 뭐 이재명 대표 제가 갑자기 막 생겼고 막 여러 가지 다른 과격한 분석들을 내놓지만 저는 그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네, 그럼 그 조직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결한 사람들은? 그런 부류들은 그런 큰 모임들은 어제 오늘까지 합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부결을 던지기로 다 합의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40명들은 제가 보기엔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침묵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다선 의원들 중에 자기 지역구가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혁신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분석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결이 됐을 당시에 이제 충격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냐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됐다라는 거는 이 메시지 자체가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이 메시지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그 메시지가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낌으로 알고 있었다? 네. 아니면 지난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그냥 본인이 저런 입장문을 내지 않더라도 내일 그냥 국회에서 분명히 이건 부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런 입장문을 왜 냈겠어요. 네.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강하게 부결시키라는 나의 의사를 표명하고 싶어 라는 건데 저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입장문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방탄 단식하는 거지. 구속당하기 싫어서 단식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 아니야. 윤석열 정권 이거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 바꾸라고 나는 큰 틀 차원에서 단식하는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는 구속당하기 싫어.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시켜줘. 그래서 나는 단식하는 거야 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네. 좀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저런 입장을 냈을까. 좀 너무 좀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는데 네. 저 6월 달에 국민 앞에서 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죠. 민주당 의원님들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내일 표결장에 가셔가지고 저 약속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 되도록 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으면은 네. 아마 부결될 가능성도 높고 가결됐어도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입장문 발표는 쫄려서 좀 저런 입장문을 네. 갑자기 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부적절한 선택 같다라는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에 길게 설명드렸지만 40명이라는 숫자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숫자가 50명이 되고 60명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겠지만 네. 그 40명 중에서 10명 정도의 생각을 다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이상은 이 글 자체가 찬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쳤냐면 저는 아니다. 네. 그건 데이터가 딱 보여주니까 40명이 안 변했으니까. 이거 네. 찬성하고 기권, 무효를 그냥 합쳐서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이 숫자인데 이게 늘질 않았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 짚어놔야 되고 다만 오늘 박지원 원장님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메시지가 너무 길고 정교했고 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자체가 가지는 부담과 부작용들 침묵할 줄 알았다라고 예상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 메시지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뭐 중간에 뭐 고성 있고 막 야유 있고 하면서 중간에 못 하고서는 뭐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혐의를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 요거 자체가 혹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전날에 뭐 전전날이었나요? 얼마 전 어쨌든 잡범으로 비교한 이재명 대표를 잡범으로 비교한 그 워딩 이런 것들이 혹시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하고 표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영향은 없었지만 네. 한동훈 장관의 작전에 민주당이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총 11,925자인데요. 네. 한 사람이 보통 1분에 250자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300자까지도 읽을 수 있긴 한데요. 그렇게 치면 대략 45분에서 50분 분량의 요지서를 들고 온 겁니다. 요지서인데. 네. 엄청 두껍더라고요. 예. 네. 제가 그 요지를 입수를 해서 네. 실제로 글자를 세봤어요. 물론 제가 세지 않고 구글 독수를 시키긴 했는데 하여튼 네.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또. 스페이스바 빼고 그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거의 정확할 텐데 12,000자를 50분 동안 읽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읽는다는 걸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알죠? 그러니까 언제 도발이 넘어오나를 계속 가늠하면서 중간중간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증거까지 몰고 간 다음에 증거가 딱 몇 줄 읽고 나서 사실 그전에는 데시벨이 비슷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 멈춥니다. 느꼈어요. 예. 저도 그 전에도 계속 야유와 고성이 있었는데 계속 읽다가 마침 이제 증거 자료를 발표를 할 때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증거를 너무 조금 시끄럽다. 하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시끄럽다고 이제 항의하는 것처럼 멈추니까 국회의장이 개입해 들어와서 짧게 하라 그러는데 이미 절반 정도를 했는데 뭘 짧게 하고 자시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두세 번 정도 퍼즐을 주면서 무대를 보면서 썩소를 날리면서 이게 긁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이건 저의 의무입니다.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지시는 굉장히 엄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그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 안에서는 룰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안 하자. 장면을 다시 한번 잘 돌려보시면 다시 읽으면 되는데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발만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꼭 읽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긁거든요. 예, 긁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이었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대통령의 의지인 거죠. 싸워라 가서. 네. 이재명이라는 확정적 중범죄자를 망신 주고 네. 민주당에서 고성을 지르게 해서 도발을 해라. 저런 무도한 무리들과 무슨 협치냐. 그냥 행정복귀를 하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와라라는 그런 암묵적 아니면 혹은 명시적 지시에 의한 짓이 아니었으면 네. 45분 분량의 원고를 준비해 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뭐 장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뭐 썩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자꾸 이제 이유를 찾게 돼요.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를 찾게 되는데 네. 그 이유를 찾으면서 막 서로 친명계, 비명계 욕하고 비명계가 또 친명 너희들 책임져라 그러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강하게 옹호하는 분들은 박강원 네가 책임져라 이러고 막 당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국민의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 상황은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당을 수습을 하고 어떻게 보다 더 합리적인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할 일이지 색출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어. 이거는요. 정말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이 되게 좋아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지도자나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저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되게 일방주의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시즌2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렇게 논의를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색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결을 누르면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 벌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에 동조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분 말려야 돼요. 당신 뭔 소리냐 지금. 네. 당신 같은 사람 지금 우리 민주당 당원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을 오히려 더 혼내셔야지
이분들 얘기하는 거에 계속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색출하자 하면서 또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네. 정말 난장판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성 지지자분들 항상 계셔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부결이나 가결이나 대답을 해라. 그래서 100명 정도의 의원들한테 부결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색출 작업이 벌어져서 그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분란을 일으키려는 건 아니지만 부결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부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 예, 제 말은 네, 확인할 수가 없다 어차피. 그리고 그런 식의 대중이 요구하면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에 문화적으로 거부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네. 제가 뭐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2번 말씀드렸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1차 투표 때 그 전에 저랑 사석에서 그냥 나눈 얘기인데 뭐 방송을 자주 하니까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대기실을 뵙고 말씀하는데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투표는. 그러니까 이제 부결을 부결을 눌렀다는 거예요. 던졌다? 부를 던졌지만 내가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 당대표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거기서 찬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그냥 솔직한 속내였던 거예요. 뭐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네.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고 메시지를 내는 거랑 네.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랑은 다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찬성을 던진 사람들은 이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 지역구에서 이재명이 도움될 건지 안 될 건지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뭐 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0명은 못 찾습니다. 저는 아침만 해도 부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냥 뭐 상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름 열심히 취재를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짐작하고 있는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이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 아, 그래요? 어차피 색출 작업을 하더라도 색출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해서 할지에 대한 리더십. 네. 지금 빨리 수습안에 대해서 전 이재명 대표가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의 첫 네.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럼 일단 지금 단식 중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 뭘 어려워요. 어제 막 그렇게 1989자의 장문에 메시지를 네. 냈는데 지금 뭐 한마디 하시면 되죠. 아니면- 모든 책임은 접니다. 제가 네. 다 안고 감싸 안고 다 가겠습니다. 저 건강 회복해가지고요. 영장 실질 심사 잘 받겠습니다. 당내 분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 하는 게 맞지. 네. 이제 페북에다가 수박 사진 하나 딱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설마 그렇게까지는. 진짜 난장판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욕 연락이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네네. 아침부터 제가 방송 가가지고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셨어요? 가결된다라고 제가 어. 아까 투표 전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댓글 보니까 저 때려주게 된다 막 그런 얘기 정말 가결을 많이 바라는 들었는데 자기의 왜 소망을 얘기하냐 막 이런 식인가요? 제가 평론가로서 네. 바램을 이렇게 평론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럴 것이다라고 제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지도자로 자격은 없지만 만약에 부결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랬으면 전 계속 부결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러한 입장문을 낸 것,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한 흐름을 정보를 취합을 해 보니까 야 이거 가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침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군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제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그러니까 당내 분란을 더 많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결코 내년 총선에 도움되지 않고 우리 김성애 소장님 내년에 배지 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분당되고 분란되고 막 이렇게 되면 김성애 소장님 공천도 못 받고 저랑 같이 그냥 계속 여기서 그럼 이제 방송해야 돼요. 좀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란 없이 네, 뭐 잘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이 돼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리하길 간절하게 바라시겠지만 분당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분당은 아니, 저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왜 거 그렇게 봐요. 보세요? 분당은 안 돼. 분당을 뭘로 해요? 그러니까 분당을 할 동력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을 쥐고 있는 맹주가 있어서 네. 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호남 가서 한번 먹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당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 때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뀝니다. 지난번 선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7석의 비례의석이 있으면
지금같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못 얻게 됩니다. 네. 무조건 다 비례정당의 형태, 그러니까 소수당이 가져가게 될 텐데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로 치러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 때문에 병립형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당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나와서 숨 쉴 틈이 없고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와 상성이 좋지 않은 정치인들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이 자 내가 결심했으니까 분당합시다 라면 그 사람 따라 나갈 다른 의원이나 생각해 보세요. 없다. 없습니다. 네.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당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 당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다른 정당에 몸을 담고 그 정당에서 후보로 나서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나는 나가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호남이 움직여야 돼. 호남. 네. 호남의 의원들과 민심이 야 이거 민주당 가지고는 안 되겠어. 새로운 정당이 나와. 그리고 그 당의 당대표는 이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 호남이 움직여야 민주당이 분당이 되지 호남 분들이 민주당 분단되는 원치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하고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언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끝났죠 뭐 이제. 이제 단식이 이제 끝난 끝났다? 거야. 이제 뭐 네. 단식의 주요한 목적인 체포동의안 부결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단식을 계속 유지할 이유나 명분이 없어요. 그 저는 그냥 당장 지금 오늘이라도 네. 이제 끝났다 단식은 이제 끝났다. 회복하셔야죠. 이제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끝내면 마치 이제 체포 동의안 때문에 단식한 것처럼 더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어제 오늘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한국일보나 약간 중도 진보 쪽 언론들을 보면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입장문을 낸 것은 결국에 단식을 하는 명분과 이유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구속을 안 당하고 싶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문 내면 안 된다라고 되게 강하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전 처음부터 방탄단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제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23일 이상 하셨으면 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기록도 깨셨으니까 이제 네. 건강 챙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고 당을 좀 수습하는 게 좀 급선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수액 단식이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것도 참 씁쓸해요.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는 6일, 7일 정도면 다 병원으로 이송돼서 네. 그때는 링거 하루 종일 맞고 있었거든요. 그거 가서 누가 맛보고 이거 포도당이자 뭐 소금물이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해져서 나와서 생리식염수만 맞고 있다를 설명해야 되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생리식염수까지 단식이고 포도당이 들어가고 뭐 영양제를 넣었으면 단식 아니야. 라고 너 단식 안 하고 있어라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이. 그러니까 네.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자괴감도 들고 어쨌든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뇌가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면 네. 정말 위험합니다. 네네. 뭐 장기나 팔다리야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뇌를 다치는 일은 전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네. 제가 예상을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당장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